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9월이 시작되게 되는데 9월의 변수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단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9월의 중요한 변수 FOMC를 통해서 미국의 페드가 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나 인하를 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도 이를 보고 향후의 통화정책 기조를 또 형성을 하게 될 텐데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올해는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어떻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사실상 9월 연준에 결정을 지켜본 뒤에 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이 물가 둔화와 고용 지표 악화를 반영하면서 9월에는 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잭슨 홀 미팅 이후에도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9월 17일, 그리고 10월 말 12월, 많이 하면 두 번에서 세 번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연설을 보면요. 이번 9월 17일 FOMC 회의에서 저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악화되는 고용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이 오히려 저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률은 높아가는데 관세로 인해 물가도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고민에 빠질 겁니다. 물가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고용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고용 악화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거기에 환호하면서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이번에 9월 5일 날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이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연준은 고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인가. 그리고 오늘 밤에도 물가 지표가 나오죠. 그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냐 아니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지금처럼 동결해야 되냐. 네, 이런 부분이 글로벌 주식 시장에 좀 하나의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S&P 500 지수가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최근에 또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오름세가 보이는 것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향후에는 또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런 또 보고서를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S&P 500도 6,500을 돌파하고 나스닥도 어느덧 연초 이후 10% 이상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동안 과거에는 M7 중심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러셀 2000이 3.8%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보여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연설 제목이라든지 제롬 파월 의장의 말씀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리면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문의 제목이 뭐였었냐면 전환기에 있는 고용시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Labor Markets in Transition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연준의 관심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만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레이버 마켓, 고용 시장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관심사는 악화될 수 있는 이 고용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야기된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제롬 파월 의장이 완곡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인해서 세계 무역 질서가 그동안의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면서 그것도 역시도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처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산책하는 강아지와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 아주 멋진 표현으로 주식시장과 실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의 그러면 미국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현재 이 고용은 악화되고 관세로 인한 마진 압박에 힘들어지고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직면하게 되면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즉, 저는 미국 기업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반도체 주가에 큰 하락이 있었었는데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스탁 마켓스 인 트랜지션 저는 주식 시장의 전환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전환기,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고요. 연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7명의 연준 이사 가운데 하나인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을 했고 리사 쿡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복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잭슨홀 미팅에서도 사실 여기에 모인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인사가 더 많아지면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트럼프 1기 때 제롬 파월 의장을 페드의 의장으로 지명을 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페드의 의장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제롬 파월은 금리를 4번이나 더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제롬 파월 의장이 시진핑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도 그때도 막 욕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페드의 금리 정책을 그동안에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사 쿡을 사임시키고 트럼프의 인사가 많이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의 급격한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는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10년물 국제금리나 최근에 있었던 채권의 입찰을 보시면 되는데 어젯밤에 있었던 1개월, 2개월물에 대한 단기채에 대한 응찰률은 2.9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있었던 7년짜리 장기채에 대한 응찰률은 겨우 2.4에 그쳤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인사가 들어가서 시중의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단기채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채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 시장의 스마트마니들은 여전히 장기채에 응찰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면 장기 금리가 페드의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면서 10년물 국채라든지 장기채마저도 금리가 떨어질 거다. 네, 이것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연준의 독립성은 계속 지속될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공포지수가 최근에 그러니까 빅스지수가 14, 연초 대비해서 거의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사서 빅스지수가 좀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이 유효한 것인지 지금의 평화로운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미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빅스 지수입니다. 근데 보통은 빅스 지수를 우리가 잘못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월 8일 날 트럼프의 관세가 있었을 때 빅스 인덱스가 그때 38 이상이 올라갔었고요. 작년 8월 5일 있었던 시장의 급락때도 보면 빅스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시는 표에 보시면 빅스 지수를 갖다가 25에 저렇게 빨간색 줄을 쭉 그어 놨는데요. 빅스 지수가 오히려 급등을 했을 때 시장이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내다 팔 때 그때 우리가 오히려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빅스 인덱스가 벌써 14.2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오히려 15 이하로 들어갔을 때부터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빅스 인덱스가 하향 안정화돼 있을 때 저는 조금씩 이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 관리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입니다. 지난 8월 달 전략에서 8월, 9월은 골프로 따지면 핸디캡 1번, 2번 가장 어려운 달로 진입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에는 그러면 변동성을 야기시킬 이벤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FMC 회의가 9월 17일 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8월 고용 데이터 실업률이 항상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9월 5일 날 실업률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동성 확대의 촉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지금 연 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데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변동성 장세를 염두에 두고 변동성 장세를 앞두고 폭풍 전야의 고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위험 지금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10월은 그렇다면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9월 조정이 얼마나 깊고 9월 조정에 따라서 지난번 4월 8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45% 관세를 전격적으로 3개월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9월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9월 5일 날 발표되는 데이터가 만약에 지난번 8월 달에 4.3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4.4가 나올지 3.3이 나올지 아니면 4.5가 나올지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반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9월 마지막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9월 달은 방금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지금부터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돼 실업률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극조심 모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도 지금 미국 증시 쉬어가는 장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사실 박진택 대표님께서는 8월 증시도 쉬어갈 수 있을 것이다. 7월 말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을 갇힌 우리 시장이었는데 9월 증시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뭐 업종별로도 좋고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주신다면요. 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악재는 비싸다는 것만큼 큰 악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8일 같은 그런 급락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으로 주식시장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봐지고요. 지금은 S&P 500의 PER이 22.5배 수준이고요.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는 4.2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드 갭이라고 하는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한 4.5%인데 채권으로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수익률이 4.2%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금리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 예,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요. 9월 5일 날 작년 8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8월 2일이 첫 번째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4.3%라는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게 금요일 장 시작 전에 나옵니다. 시작 전에 나오면서 작년 8월 2일 날 미국 시장에 나스닥이 2.4% 급락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43으로 하락을 한 채로 끝났는데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2.4% 하락으로 시작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10%가 넘었다가 결국 종가가 마이너스 8.77로 끝나면서 블랙만데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이번 9월 5일 날 실업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활용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는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 놓으신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있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전략은 바이 앤 딥스. 예, 빠지면 급락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최순일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